자,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더워지고 있죠. 여름입니다. 7월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그 내용들을 실제 실전처럼 모의고사 한번 적용해보고 또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용 이해 그리고 암기 두 가지 이해와 암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적응력도 좀 높이고 문제를 통해서 내용 이해와 암기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사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이해와 내용 암기 정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실전 시험처럼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한번 모의고사 형태로 풀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7, 8월부터는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이제 핵심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역별로 이제 교육과제 영역, 교육심리 영역 이렇게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7, 8월 전체적인 시간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일요일반하고 월화반으로 나눠서 개설이 되고요. 7월 4일 일요일, 7월 5일 월화반은 7월 5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9시로 변경이 됩니다. 7, 8월하고 9, 10월 전부 다 9시로 변경이 돼요. 시간을 변경하는 이유가 실제 시험이 9시부터 시작되니까 시험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또 적응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일요일은 하루 종일 6시까지,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 1시간 빼고, 일요일 오전 반은 월요일 반과 동일하고, 화요일 반은 일요일 오후 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학습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이제 시기를 좀 보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마 자율학습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교재는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속속을 가지고 하는데, 뭐 핵심 속속을 갖고 있던, 뭐 요점 속속을 가지고 있던, 기본서를 갖고 있던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리는 핵심 속속으로 지금처럼 진행해 나가고, 영역별 모의고사하고 이제 모범 답안은 이제 프린터로 나갈 겁니다. 전체적인 요지를 잠깐 잡아보면 핵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16회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16회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개씩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월요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일요일 반은 일요일 오전 한 번, 일요일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면 8주니까 16회가 나오는데 아마 몇 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지 쓰는 방법도 익히고, 모범 답안 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모의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이 모의고사 형식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가능하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을 많이 해서 18점에서 20점 맞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7, 8월하고 이제 9, 11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해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해는 이제 9, 11월에서 나온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 해가 있었고, 어떤 해는 또 7, 8월에서 많이 나오는 해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반반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거의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예외 없이 모의고사 안에서 다 나왔던 거고. 자, 전체적으로 내용은 일단 처음에 모의고사부터 먼저 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답안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답안 쓰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론 정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답안 내용 그 모범 답안하고 이제 해서 답안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요점 속속도 똑같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첨삭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담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이제 개별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시작이 6월 9일인데, 이게 직강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접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저도 잘 몰랐는데 뭐 1, 2분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차 하면 그냥 그 직강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직강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여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바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 적용이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사항하고 덜 중요한 사항을 이제 분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처럼 이제 실시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맞춰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핵심 정리하고 영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영역별 모의고사, 해설, 영역별 그 영역 정리 이런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시험부터 봐야 돼요. 1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예습을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7, 8월부터는 예습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영역별로 마지막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역별 모의고사를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첫 번째 시간은 교육과정이에요. 첫 주 교육과정 끝났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미리 쭉 훑고 교육과정 부분 내가 시험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 보고 해설 듣고 다시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습하고 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습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딴짓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려면 예습을 하고 들어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답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또 예시 답안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답안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 논술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뭐 7, 8월부터 91일까지 이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자체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것도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그 요령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또 본론 내용 전개하는 것도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글을 못 써서 못 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계속 모델링을 하면서 또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여러분들 문제점들 이제 지적해드리고 또 평상시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것을 계속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것을 평상시에 시험 보고 해설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그 실수를 계속하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실수하는 항목들 쭉 나열해 놓고 그걸 보면서 이번 시험에서 이 실수만 줄이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내용 정리하는 거죠.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죠. 중요한 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적인 내용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다시 정교하게 암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정교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이용하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5, 6월 정도는 되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졌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제 시험처럼 세팅해서 1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이게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게 시간 안에 푼다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만점 받으신 선생님도 계세요. 20점 작년에 20점 만점 선생님도 계시고 전공 때문에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데 인강에서도 계시더라고요. 20점 만점 맞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여기 직강에서도 계시고 작년에 20점 만점 분들 많이 나왔어요. 수석생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의고사는 항상 내 부족한 부분을 살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문제만 이렇게 얽매였다가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중심 학습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문제 지나치게 시중에서 막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했다.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을, 핵심 키워드, 지금도 뭐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그걸 내 말로 자꾸 풀어내야 돼요. 그럴 때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쓰기도 편하고, 그 어려운 문장 그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평소에 이제 중얼중얼 오럴 컴포지션 해보는 거죠. 구두 장문을 해보는 거예요. 키워드 몇 개 가져놓고 내 말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씩.
어차피 소논점은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밖에 못 씁니다. 예, 지면상의 제한이 있고 시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내 말로 자꾸 말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정리해 나가셔야 되고 7, 8월 전체를 통해서 9, 11월은 이제 본격적 9, 11월은 그야말로 이제 내용을 막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내용 잡으면서 모의고사 보는 것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7, 8월에 이제 마지막 그 영역별 정리하면서 실전에 다가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나름대로 또 7, 8월하고 9, 11월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도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문제도 출제하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뭐 가능하면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책무이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해 반드시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도록 하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마음에서 이미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그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꼬리 내리면 곤란하죠. 그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